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 이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진알이고요. 저는 2010년, 11년부터 지금 해커스에서 토플 라이팅만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토플 라이팅 지금 저는 기본하고 중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기본 레벨하고 중급반 입문이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친구들이 라이팅 할 때 가장 부족한 점, 필요한 점, 어떻게 제가 보완해드리고 또 도움 주는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지금 일단 자신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라이팅 하면 대단히 좀 생소하죠?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토플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이신 분들. 손 내리시고. 전부 거의 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설명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토플 라이팅 전반적으로 점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통합형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데 통합은 여러 개를 묶었다, 한데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실제로 시험에선 리딩하는 부분이 3분 있고요. 듣기 하는 부분이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쓰기를 20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합형은 읽고 듣고 쓰고 그래서 이름이 통합형이에요. 자, 이거 보는 이유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토플이 아까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 그랬죠.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능력 갖췄느냐. 그래서 리딩, 독해, 읽기 지문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의 영어 강의 관련된 교재예요. 또는 부교재예요. 그래서 리딩 지문인데 자, 여기에 이제 주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 전공이 있잖아요. 뭐 경제도 있고 경영도 있고 사회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동물학이나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천문학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짧아요, 비교적. 실제 리딩 섹션 문제보다 좀 쉬워요.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먼저 읽기 시간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노트 필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기억력이 좀 짧죠, 메모리 스팬이.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필요하면 A4 용지, 칼라 용지 원하는 대로 더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무엇을 주장이 하나 나오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3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리딩 지문의 내용이 어떠한 민족의 멸망이야. 근데 대단히 오래전에 막 15세기, 16세기에 갑자기 멸망을 한 소수민족인데 주장이 이렇습니다. 가설이죠. 갑작스런 적의 침략 때문에 멸망한 거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가 이거를 증명해줘 하고 나왔어요. 자, 화면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듣기를 하십니다. 헤드셋 끼고 듣는데 듣기 파트는 교수님의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교수님이 강의할 때 리딩 내용, 즉 교재 있는 내용 강의 안 하시죠? 같은 주제인데 다른 식의 접근을 해요. 교재 없는 내용이 강의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론 또는 최근 연구 결과, 다른 보고 내용 뭐 이런 식의 이제 강의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는 실제 반박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주장이 적의 침략이라 그랬죠. 자, 이건 잘못된 이론이다. 실제로 나와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해본 결과 이 친구들이 멸망한 원인은 가난, 기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퍼지면서 갑자기 서서히 사라진 거야. 완전 다른 이론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한 2분 정도 이제 노트 필기를 간단히 하실 거고 화면이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칸이 뜹니다. IBT가 인터넷 베이스 토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영타를 직접 쳐야 돼요. 여기 혹시 영타 못 치는 분 없죠?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이. 그래서 너무 느려가지고 화면을 내가 이렇게 판을 보고 이제 알파벳을 쳐야 되는 수준이면은 시간이 너무 이제 짧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1번은 20분 만에 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면 왼쪽에는요, 아까 읽었던 리딩 내용 다시 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데 일단은 요약문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이나 주장 안 들어가고 읽고 들은 내용 안에서 핵심만 파악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은 대단히 짧아요. 반 페이지 정도인데요. 150단어 조금 넘는 4단락을 쓸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없는 게 일단 리딩은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리딩 내용은 되게 적은 부분만 쓸 거고 강의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글을 잘 쓰는 분들보다는 듣기 실력이 조금 좋은 분들이 1번은 대단히 좀 빠른 속도로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를 못해요 하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냐면 라이팅이 일단 채점이요.
감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얻어가는 게 아니라 틀릴수록 깎이거든요. 근데 문장마다 채점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채점이 돼요. 타이핑을 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먼저 철자, 문법, 띄어쓰기, 대문자, 소문자, 글자 수를 보고 3명의 채점관이 읽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범위로 이제 limited, 되게 제약이 많다. fair, 보통이다. good, 사람 하고 범위로 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로 이제 2개의 문제에 점수가 매겨지면 반평균, 평균이 이제 5점 만점으로 매겨지는데 5점이 아까 제가 한 영역이 3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5점이면 30점 받는 거고 4.75면은 29점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자, 근데 이제 2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잘 못하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2번에서 점수를 제가 확 끌어드릴 거고 한 달 만에 목표 점수, 구두, 자람이 뜨게끔 도와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속드린 게 20점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조금 점수가 깎여도 2번 때문에 단기간 내에 2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요. 독립형 과제 에세이예요. 말 그대로 independent task essay. 하나의 독립적인 주제가 주어지고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하고 질문이 떠요. 그러면 30분이에요. 얘는 시간이 10분 늘어났죠. 한 페이지 분량 300단어 이상, 글자 크기 11로 쳤을 때 한 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씁니다. 마찬가지 4단락인데 자, 왜 2번이 점수 받기가 더 쉬울까? 자, 2번 제가 템플릿이라는 걸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템플릿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2번째 파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공부 전략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글을 안 써봤어. 근데 문장 하나 쓰는데도 문법도 잘 모르겠고 특히 처음 공부하는 분들 또는 이제 영어 공부 오래 손 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표현도 잘 안 떠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용이 있어야 돼. 글이니까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못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 다음에 구조, 내용, 그 다음 문법, 표현을 다 갖추고 있는 정확한 영어식 글의 어떤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 너무 고민이 많아. 나 그냥 토플 포기할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문법과 표현, 논리적인 사고, 내용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로 체계적으로 천천히 제가 공부를 도와드릴 건데 자, 문법하고 필수 동사구라는 걸 제가 일단은 드려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자료 안 갖고 계시면 이제 앞에 있는데요. 제가 필수 동사구를 실제 교재 없는 내용이에요. 세커스 교재가 되게 편성이 잘 돼 있는데 실제 에세이 토픽이 대단히 광범위해요. 자, 에세이 토픽을 이제 아이들한테도 드리는데 실제로 100에서 200개, 어떤 경우는 뭐 200개 넘는 수많은 주제들이 여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주제는요, 사람의 성격을 묻는 문제부터 정부의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이득을 보는지 또는 환경 문제까지 대단히 광범위하거든요. 표현을 모르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용 틀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을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뭐 공부랑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나는 토플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란 단어는 알고 있어. 그럼 대부분이 I have stress 그냥 이렇게 써요. I get stress 되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긴 동작으로 외우실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몸이나 정신적으로 느끼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씁니다. I am stressed out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I am stressed out. 시작. I am stressed out. 그 표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Be stressed out. Get stressed out. 이런 표현들이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쉬운 표현과 문장 만드는 연습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하죠. 토익 때도 나 공부해봤어. 수능 때도 해봤어. 탭스 공부할 때도 했는데 그냥 문법이 아니라 토픽과 관련이 있으면서 가장 토플 에세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실제 저의 이제 암기용 틀도 다양한 문법 하지만 세련되게 반복적이지 않는 느낌을 주는 그런 틀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부를 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이거 모를 수도 있지만 잠시 보세요. 자, 문장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즉 의미는 똑같아요. 그
근데 표현이나 문법이 달라지면서 이거 이제 재진술하기 또는 의역하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에세이가요, 주제가 하나인데 상당히 길잖아요. 뭐 5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쓰다 보면은 사실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나의 주장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문장을 쓸 수 있는 경향이 좀 높아져요. 근데 2번 이상 막 3번, 4번 똑같이 생긴 문장을 반복해서 쓰면 대단히 표현하고 문법에 제약이 많다. 그래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 바꿔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저 어떤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단순히 이제 구조만 잡아주는, 즉 문장 시작할 때 표현들만 갖추고 있는 그런 틀을 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식 글이라는 건요. 구조에 맞춰서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일기 쓰듯이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있는데 구조뿐만 아니라 속의 내용인 알맹이까지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글이 잘 안 써져요. 시간은 짧고 내용이 잘 안 떠올라요. 그 다음 문법하고 표현 실수 많이 하면 계속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 거는 이제 90% 이상을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문법과 표현 연습하면서 암기를 하실 건데요. 제가 BBT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BBT는 Body Building Templa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였는데 본론을 형성하는 틀이란 뜻이고요. 저는 총 9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실제 출제됐던 에세이 토픽 대단히 많다 그랬죠. 막 2, 300개 되는데 그 2, 300개를 또 추려서 반복적인 거 빼더라도 되게 광범위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틀의 제목을 나중에 수업 오면은 제가 드릴게요. 자, 시야 넓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관계 형성에 도움된다, 교육적이다, 바쁘다, 경제적 이득 가져다준다, 효율적이고 편리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보존과 에너지 위기 극복. 이렇게 9개를 갖고 있어요. 딱 내용만 대충 제목만 들어봐도 아, 되게 다양한 토픽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죠? 자, 이 9개 중에서 본론을 2개를 쓸 겁니다. 에세이는 이유가 2개여야 돼요.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면 한쪽을 정해서 2가지 이유로 뒷받침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개의 틀을 사용해서 하나를 완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본론은 9개고요. 서론하고 결론은 거의 통합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2문장만 바꿔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 중에서 왜 아까 말한 1번 있죠. 통합형은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유형 문제가 주장, 반박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총 합하면은 서론, 결론 합해서 하나, 본론 9개, 그 다음에 통합형 하나, 그래서 총 11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볼 건데 하나 예시만 드리고 갈게요. 수업에 오시면 다 드릴 거고요. 다 연습할 건데 오늘은 짧은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자체가 찬성 반대고요. 문제를 해석하면 비슷한 성격 가진 친구가 다른 성격 가진 친구보다 더 낫다 이렇게 나왔어요. 에세이는 정답이 없어요. 찬성해도 되고 반대해도 되는데 글의 목표가 설득하는 글이에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쓰느냐 2가지 이유로. 자, 그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틀이 첫 번째 제목이 시야를 넓히다예요. 영어로는 broaden perspective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반대합니다로 쓸 건데 기본적인 논리가 어떤 거냐면 실제 현대 사회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다른 나라의 문화 또는 삶의 방식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객관적 마인드 가진 사람들, 그런 인재들을 회사나 사회에서 원한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시야를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구조예요. 대단히 많은 라이팅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인데 물론 개인 주장을 쓰는 건 맞지만 일반 통념을 써야 돼요. 너무 주관적이면 안 돼요. 왜? 설득하는 글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합니다. 즉 나하고 성격이 다른 친구들은 상황이나 시각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마인드 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시야 넓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논리를 집어넣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틀이요. 하나가 본론이 총 한 7, 8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암기하는 부분이고 에세이 토픽이 달라질 때마다 논리적으로 집어넣겠죠. 마지막 하얀 문장이 그 토픽에 맞게끔 집어넣은 우리 영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영어로 읽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 해석만 해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크게 글로벌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은 강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들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누구와? 당신과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성격 다른 친구가 더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건데 당연히 훨씬 더 길겠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수업 중에 오시면 다 소개를 해드려요. 자, 2개 더 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은 둘 다 다른 에세이 토픽입니다. 이게 이제 아웃라인 잡고 브레인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가요. 이런 뜻이죠. 자신의 나라를 여행하는 거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다. 사실 국내 여행도 장점이 있고 해외여행도 장점이 있는데 나는 시야를 넓히다 열심히 외웠어.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반대합니다. 왜냐? 자, 해외여행 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또는 시각을 더 잘 이해하고 국제적 마인드, 즉 객관적 마인드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보세요. 예를 들어 찬성반대인데 휴가가 많은 직업이 고소득인데 자유가 많지 않은, 시간이 많지 않은 직업보다 낫다. 사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친구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휴가 많은 직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나는 지금 자유시간 없어도 열심히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썼을 때 힘든 게 뭐예요? 시간 제한 내에 내용 채우기 어려워. 표현하고 문법 많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감점이 많이 돼. 그래서 고득점 받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라고 넣으면 돼요. 왜? 휴가가 많아야 내가 해외여행,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도 하고 또는 동호회나 동아리에도 내가 참여해서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배경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를 잡고 쓸 수 있다. 물론 지금 하나로 갖고만 연습했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 중에 전체 에세이 쓰는 연습을 매일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그 많은 템플릿과 공부 내용은 우리 해커스에서 여러분 다음 달 수강하시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